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북공정이란 2002년 동북 변방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로 중국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부 만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말은 역사 연구라고 하지만 김치, 한복, 부채춤, 명절, 판소리, 태권도, 윤동주, 손오공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손흥민, 김연아 등을 중국의 문화, 사람이라고 하고 세종대왕이 자기들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왕이기 때문에 조선족은 중국인이니까 세종대왕은 중국인이다. 그러니 그 왕이 만든 한글도 우리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우리의 역사를 왜 자기네 것이라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국가 건국 이후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시작한 경제 개발 정책인 대약진 운동에서 실패해서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오쩌둥은 권력의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고 1966년 마오쩌둥은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홍위병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내세워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고 마오쩌둥을 신격화시키는 과정에서 봉건 잔재의 모든 낡은 것들을 파괴하고자 해서 정말 유명한 불상, 건물,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불태워졌고 이때 중국의 거의 모든 문화재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지식인들도 많은 탄압을 받았고 이때 죽은 사람만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조금씩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문화는 없는 것이죠. 동북공정에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등 러시아 외 14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고요.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조선족 200만 명, 위구르족 840만 명, 티베트족 550만 명, 내몽골족 580만 명, 장족 1600만 명, 만주족 1000만 명 등으로 13억 인구 중 한족의 비율은 92%이고 소수민족의 인구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지만 소수민족들의 영토는 중국의 70%에 달하고 이들이 독립하면 영토의 70%가 없어지니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 또한 이 지역들은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의 시장 자치구, 몽골의 네이멍구 자치구, 조선족 자치구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소수민족입니다. 위구르, 티벳, 몽골족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소수민족들이 만약 독립한다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2002년부터 몇 조 원을 투자해 우리는 같은 중화민족이라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공정을 시작합니다. 위구르족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서북공정, 티벳을 대상으로 서남공정, 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남방공정이 있고 동북공정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지방 역사로 빼앗아가는 작업이고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가면 고조선과 발해 등 고구려 이전, 이후의 모든 역사를 빼앗아가는 논리가 됩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고구려는 중국의 영토인 만주에서 건국되었으며 그 중심부인 도읍은 만주에 있었으므로 고구려인들은 한민족이 아니다. 둘째, 한민족은 그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한민족에 포함될 수 없다. 셋째, 고구려는 중국의 행정구역 안에 건국된 나라이므로 중국을 계승한 나라이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니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수나라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출동해서 고구려와 싸워 울지문도 장군의 살수대처 참패 후 몰락의 길을 걸었고 고구려가 700여 년 동안 유지될 때 중국에서는 나라가 20여 개가 건국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독립국가이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공책봉 관계는 그 시대의 외교 관계였습니다. 단순 조공관계로 종주국가 복속국을 간주한다면 고구려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도 해당되며 그 나라들도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이 됩니다. 2006년까지 5년을 기한으로 진행되었으나 중국의 역사 공정은 성공을 했고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에 이어 이제는 백제 공정, 신라 공정도 하고 있고 한민족의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2004년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를
유네스코에 국적을 중국으로 등재시켰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는 1909년 중국과 체결했던 간도 협약 100년 되는 해였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후 1909년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기는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해주고 만주 지역의 철도와 탄강에 대한 이권을 획득했습니다. 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국제법상 중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2008년, 2009년 온라인상에서 간도 땅 되찾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지만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952년 4월 28일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중일평화조약에서 1895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무효화시켰고 을사조약은 일본의 강압으로 이한용, 이근택, 이주용, 박재순, 건중년 5명의 대신들이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의무 대신 박재순의 직인을 훔쳐 조약문에 도장을 찍었고 국가 원수였던 고종의 비준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간도협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으니 2015년 1월 중국 우다웨이 전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창기 동북공정은 북한의 붕괴토나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간도나 만주, 수복 등 영토 분쟁 발생에 대비하려는 연구였으나 중국은 큰 발전을 했고 힘은 세졌고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 중국은 이제 더 이상을 생각하는 듯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여기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데요. 2017년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방한하여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요즘 중국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기사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어를 가르쳐준다는 명분하에 세계 각지의 대학에 공산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홍보하고 때로는 현재 정보를 캐내 중국 공산당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용 공자학원 교재들에는 마오쩌둥은 태양, 중국 공산당 은혜가 동해 바다보다 깊다라는 노래가 실려 있고 교재 당대 중국에는 마오쩌둥은 동양의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 마르크스를 만나러 가게 된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한 혐의로 각국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퇴출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국에 총 541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공자학원 퇴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80여 군데가 폐쇄됐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이유는 공자학원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 정부가 해당 대학 측에 100만 달러, 12억 상당의 현금과 자료를 지원하고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2004년 강남구 역삼동에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인 서울공자 아카데미가 설립된 후 국내에는 공자학원 23개, 공자학당 5개가 운영 중이고 131개 초중고 및 단체와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무한폐렴이 퍼진 작년에도 안동대, 호남대, 강원대, 충북대 등 공자학원에서는 중국 문화 연수 등 지난 16년간 이어온 각종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보통 이 같은 행사에서는 마오쩌둥 찬양가를 부르고 인민해방군 열병식 등을 관람합니다. 강원대학교는 공자학원의 날까지 지정해서 매년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각 나라에서 퇴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자학원이 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공자학원의 추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정치적 음모인 중국의 동북공정과 공자학원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만약 북한의 정권이 붕괴될 때 중국의 고토수복, 즉 옛날의 영토였던 땅을 되찾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사전 역사 논리의 개발과 정착이라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